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수광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그냥 무난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이번 발표의 주제어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공감. 제가 2020년도 9월부터 이 과제 선정되고 쭉 맞춤형 글로벌 제품 인허가 지원을 쭉 2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이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장님도 눈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업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이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허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마다 다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개발 제품이 2등급, 3등급일 수도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일 수 있고, 융합 제품일 수 있고, 또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일 수 있고, 최저 진단 의료기일 수 있고, 이 개발 단계가 이제 뭐 시작품 단계에서 종료된 과정도 있고, 시제품 사업화 단계까지 간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뭐 해외 인증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업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포인트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넘게 지원했던 그동안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본부처 전주의료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어떤 단계에서 앞으로 이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간략한 노하우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맞춤 인허가 기술 지원 지원 컨소시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총괄 책임자고 1세부는 KTC가 하고 있습니다. 2, 3, 4세부, 5세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구성은 저희 역할에 따라 가지고 그 전담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그 기관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괄 기관은 KTC고, 그다음에 KTC가 이제 시험 검사에 특화된 그런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고, 시험 검사 디버깅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술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부처 R&D용 개발 내용이 뭐 기존 제품도 있겠지만은 첨단 기술, 신기술 의료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이제 평가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평가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특정 제품,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평가 이제 기준이나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 업체가 이제 그런 평가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과 성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는 KTL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KTL은 그 제품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설계 검토, 규격에서 요구하는 어떤 설계 기준, 평가 기준, 그리고 이제 시험 검사에 필요한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IS 134번에 따라 가지고 설계물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GMP 관련 문서 작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에어스 메디칼에서 이제 1년 만에 이 성과가 나오게 된 것도 이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설계 검토해주고 인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GMP에서 요구되는 그런 문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집중 지원을 통해 가지고 1년 만에 이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집중 지원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업체가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지원해주는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인내역 사업이 한 80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겠지만은 업체분들이 지금 개발하면서 필요한 애로사항에 부딪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거나 사업단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이 업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지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드웨어 중심 제품, 그 다음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 해가지고 2개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온라인을 듣고 계시는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융합 제품도 있고, 다 하드웨어 기기는 소프트웨어가 다 적용되는 이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만드는 제품은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디가 중심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하드웨어대로 필요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대로 또 인허가에 필요한 준비 문서, 그 다음에 설계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면서 개발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도터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2020년도 9월 달에 만났습니다. 2020년도 9월 달이면 이제 본부처 전주의 의료기 연구분야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 개발 계획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제품 품목은 식약처 품목 어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핵심 그 신기술 적용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그 TRL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핵심 사항들을 저희가 먼저 만나서 이것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상황, 즉 이 업체가 이제 기존 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허가가 뭐 경험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인허가 품목이 없거나 GMP 인증도 받지 않는 업체다 하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본부처 전주의료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기존에 뭐 잘 나가던 업체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비슷한 제품을 인허가를 했는데 개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인허가를 위한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는 의료기 품목에 대한 이제 경험은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개발 제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인허가를 시작해야 되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능 지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GMP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하드웨어 중심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원 장치를 어떻게 해야, 부품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이제 그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은 시험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시험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업체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검증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하고 제품 CF이 만들어지면, 저도 그 시험검사 기관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했지만은 제품 CF이 이제 시험이 들어오면 뭐 3판 시험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서가 이제 갖춰지고 시험 시작하면 3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보다 이제 먼저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제 이상 걸리는 제품 사례들은 이 시험하다가 이제 누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항목에서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거 이제 해결하고 보완하느라고 몇 개월 부품도 바꿔야 되고 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변경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다 보면, 뭐 3, 4개월,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뭐 포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R&D 제품이 지금 시제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화 되는데, 이게 시행착오가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에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사업화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터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문서, 그 다음에 제품 하드웨어 구성하는데 그 요구되는 부품, 그 다음에 구조적인 설계사항 다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시제품 시험 검사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요. 처음에 인허가 이제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위험관 소프트웨어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기 설계 검토, 이제 주요 부품 리스트에 대해서, 전원 쪽에 이제 인증 부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전원 부품도 인증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부품을 바꿔야 되니까 뭐 회로가 바꿔질 수 있고, 구조가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렇게 부품 리스트, 또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위험관, 이런 내용들이 설계 이제 단계에서 다 이제 나와야 되는 문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초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이제 설명해 드리고, 가서 이제 뭐 강의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보면서 저희가 수정 보완 작업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2020년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도 이렇게 해를 넘기고, 그 다음 최근에까지 2022년 4월 달까지 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험검사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또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시간이, 인허가 과정에서 그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시제품이 완성된 후에 발생할 시행착오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업화 단계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허가 지원 모습 제가 사진으로 쭉 해가 바뀌고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겨울이 되고 해가 바뀌고 이렇게 열심히 업체에서 같이 호응을 해줘서 이렇게 잘 지원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같이 하고요. 방문해서 이제 시제품에 디버깅도 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지금 시제품 단계까지 온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업단에 이제 지원 사업 통해 가지고 이 업체 한 2년 넘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나름 이제 어떻게 해서 하면 진짜 이런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뭐 2년 정도의 시제품이 나오면 상당히 저는 그 시간 단축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이제 사업단에서 이제 KMP 통해 가지고 업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수요조사 받고 저희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면 사업단에서 이제 그 목표를 하고 있는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에어스 메디칼에서 이제 뭐 사례들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업체도 저희가 또 먼저 이 개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TR을 단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제품이 우리 소프트웨어에 이제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스 메디칼도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작년까지 사이버 상용 적합성까지 이제 저희가 그 기술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뭐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남기고, 이 기록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사한 품목을 이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필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참고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뭐 자랑을 에어스 메디칼에서 충분히 했지만은 1년 만에
이 식약처와 이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MDR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외 인증까지 저희 준비를 하고 요구하는 업체는 MDR 그 기술 지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MDR 기술 전상, 즉 MDR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임상시험 이제 계획서 보고서, 그다음에 시판 후 그 관리에 대한 문서,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MDR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서,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 그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이제 하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봄초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저희 맞춤형 인허가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 이제 지원 사업이 3개 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 3개 팀이 모여가지고 한 4번 정도 사업단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내역, 저희가 1내역 책임, 2내역도 있고 3내역도 이 지원 사업이 3개 이제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지원할 수 하는 이제 그 R&D의 이제 분야는 좀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제 TRL 단계에 따라 가지고 목표라는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로 이제 한 4번 정도 회의를 사업단 같이 회의하면서 이게 노하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공유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TRL 단계에 따라 가지고 품목 지정형 과제와 그 다음에 전략 제품형, 조기 성과, 그 다음 미래 핵심 기술, 선도 기술 해가지고 TRL 목표와는 RF에 목표한 TRL 단계가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품목 지정, 전략 제품, 이제 TRL 4단계부터 8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성과형은 TRL 6에서 8단계까지, 미래 핵심 기술형은 5단계, 시제품 성능 평가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과제고요. 그 다음 선도 기술 개발형은 TRL 4에서 8단계. 대부분 4에서 8단계까지 전주기 이제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에는 8단계까지 목표를 하고 임상 인허가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매를 하는 그런 지점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L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내역, 2내역, 3내역 4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TRL 몇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업체에서는 어떤 문서가 준비해야 되는지. 오전에 발표 내용 중에 식약처에서는 이제 TRL 단계 가지고 제출해야 될 문서들이 쭉 이제 리스트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 TRL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문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문서가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단계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문서는 당연히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이 문서, 위험관리 문서가 시험검사, TRL 6단계, TRL 7단계에서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준비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적서로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 성적서가 하드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 6093판이 적용되고 3판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그 다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위험관리 문서가 TRL 7단계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위험관리 문서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문서가 어디 단계부터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건 TRL 4단계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TRL 초기 단계에서는 이 개발 제품이 식약처 어떤 품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술물 초안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TRL 4단계부터 설계 시작할 때부터 설계 및 개발, ISO 13448에 이제 개정판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설계 개발 문서에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작성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 설계의 규격에서는 요구하는 설계 시 작성된 문서가 이제 위험관리 소프트 밸리데이션 문서. 다 설계 요구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RL 4단계부터 위험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 밸리데이션, 이 문서가 작성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2년 넘게 이제 과제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사업단 통해서 배포되면 한 장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이제 업체나 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점이 어느 단계인지를 보시고 그 이전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쭉 이제 그 TR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품을 사업화까지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좀 제가 잡아봤는데요.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개발 제품에 대한 행위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행위 정의 확인 안 하고 개발하고 식약처 인허가 목표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인허가 끝나는 게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허가 끝난 다음에 이 제품이 보험등재, 그 다음에 신뢰 평가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뢰 평가까지 본다면 사실 연구개발 단계, 초기 단계에서 이 기기가 행위정의, 어떤 행위정의, 장비, 소모품이 처해진 단계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단계에서요, 이게 신뢰기술 평가 시에 필요한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요구되는 그런 이제 평가 지표가 식약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신뢰 평가에서 요구하는 문헌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 인허가 단계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핵심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공감을 가지고 업체하고 공감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인허가 기술을 계속 3차 년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